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그날도 생쥐 가족은 세계 건축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바로 런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영국 특유의 날씨였지만 생쥐 가족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생쥐가 말했죠. 얘들아, 저기 보이는 저 이상하게 생긴 건물 보여? 꼭 유리로 된 피크 같아요. 아들 생쥐가 외쳤어요. 맞아. 그래서 저 건물을 사람들은 더 거킨이라고 부르지. 딸 생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엄마,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노먼 포스터 경이란다. 경이요? 진짜 기사인가요? 딸 생쥐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그는 1990년에 기사 자기를 받고 1999년에는 영국 귀족 신분인 남작이 되었단다. 정식 명칭은 노먼 포스터 오브 템즈 뱅크 남작이야. 와, 이름부터 멋있어요. 노먼 포스터는 193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단다. 그의 집은 가난했어. 그래서 어릴 적에는 우체국에서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었단다. 하지만 그는 항상 비행기와 도시, 구조에 관심이 많았지. 우체국에서 일하던 그는 밤에는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단다. 그리고 결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단다. 그곳에서 그는 훗날 파트너가 되는 리처드 로저스를 만났지. 아빠 생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1967년 그는 포스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어. 그게 지금의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포스터 플러스 파트너스가 되었지. 노먼 포스터는 건축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걸 좋아했단다. 그래서 그의 스타일은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불려. 하이테크라면 로봇처럼 반짝반짝한 거예요? 딸 생쥐가 묻자 엄마 생쥐가 웃었어요. 기술과 구조를 건물의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야. 예를 들면 파이프, 철골, 유리, 환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지도 보여줘. 그럼 더 거킨도 그런 기술로 만든 거예요? 맞아. 더 거키는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여. 내부에는 자연 환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이중 외피 유리로 온도 조절을 도와줘. 그리고 나선형 구조 덕분에 내부 공간의 흐름도 좋아. 건축의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놀라워요. 포스터는 항상 말했단다. 건축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 노먼 포스터의 또 다른 걸자 바로 라이히스타크 독일 국회의사당을 보자. 재건된 이 국회의사당의 핵심은 거대한 유리돔이야.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회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내려다볼 수 있지. 그걸 통해 정치는 투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건축으로 표현한 거야. 게다가 그 유리돔은 태양광을 받아 실내를 밝히고 중앙의 통기 시스템으로 열기를 위로 빼내는 기능도 해. 에너지 효율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건축이지. 와, 건물이 그냥 예쁜 걸 넘어서서 철학이 있네요. 맞아. 포스터는 늘 인간 중심의 도시를 꿈꿨어. 그래서 그는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 홍콩 책라콕 국제공항, 마스트리히트 도시계획 같은 큰 프로젝트도 맡았지. 또 하나 특별한 건물이 있어. 바로 미국 애플 본사, 애플 파크란다. 우주선처럼 생긴 그 둥근 건물. 맞아. 스티브 잡스가 직접 포스터를 선택해 함께 설계했단다. 수천 그루의 나무와 순환형 자연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가장 미래적인 건물이야. 딸 생쥐는 감탄했어요. 건축이 도시와 기술, 사람과 자연까지 생각하다니. 게다가 포스터는 80대가 넘은 지금도 포스터 플러스 파트너스를 이끌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단다. 그는 노먼 포스터 재단을 세워 젊은 건축가를 지원하고 미래 도시를 연구하고 있어. 한 번은 기자가 포스터에게 이렇게 물었대. 당신은 왜 그렇게 유리와 철을 좋아합니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지. 그 재료들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건축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사람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고 해. 아빠 생쥐가 눈을 감고 말했어요. 포스터는 늘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한 사람이었어. 그가 남긴 건물은 단지 구조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란다. 생쥐 가족은 런던의 불빛 아래서 더 거킨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 속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깃들어 있었고 포스터의 철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오늘 밤 아이들은 꿈속에서 유리돔 위를 걸으며 미래 도시를 상상했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분명 노먼 포스터가 먼저 그려봤던 세상이었어요. 1. 더 거킨. 아침이 되고 생쥐 가족은 다시 더 거킨 앞을 산책했어요. 자, 오늘은 날이 좋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자.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하이테크 건축의 걸작이란다. 건물은 총 41층이고 높이는 180m야. 겉모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는 아주 정교하지. 유선형으로 설계된 구조는 바람 저항을 줄여주고 유리를 두 겹으로 덧댄 이중 외피는 자연 환기를 도와준단다. 건물 전체에 통풍을 위한 나선형 아트리움이 있어서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해. 그래서 에어컨 같은 기계 장치 사용이 줄어들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엄청나지. 딸 생쥐는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친환경 건물이라는 거네요? 맞아. 이 건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일반 건물의 절반 이하로 줄였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건물은 현대 도시의 아이콘이 되었지. 2005년에는 런던 최고의 건축물로 선정됐고 BBC는 이 건물을 미래적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불렀단다. 밤이 되면 유리로 된 외피의 도시 불빛이 비쳐 진짜 피클처럼 반짝반짝 빛나. 런던이라는 도시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건물이란다. 이 라이히스타크 독일 국회의사당. 이번엔 생쥐 가족이 베를린으로 갔어요. 거기서 발견한 건물은 역사적인 라이히스타크 독일 국회의사당이었답니다. 근데 건물 위에 유리돔이 떠 있었어요. 아빠 생쥐가 말했어요. 저 돔이 바로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것이란다. 원래 이 건물은 1894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국회의사당이었단다. 하지만 1933년 방화 사건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되었지. 통일 후 독일은 이곳을 새로운 국회의사당으로 복원하고자 했고 그 중요한 임무를 노먼 포스터가 맡은 거야. 그런데 왜 유리돔을 만든 거예요? 딸 생쥐가 묻자 아빠 생쥐가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건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이란다. 국민이 그 위에서 아래의 정치 과정을 내려다보는 구조지. 국회의원들은 돔 아래에서 회의를 하고 국민은 그 돔 위를 걸으며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해졌어요. 게다가 이 돔은 기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단다. 중앙에 거울 기둥이 있어 햇빛을 아래로 반사해 실내를 밝히고 더운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됐어. 에너지 절약? 그럼 냉난방도 줄어들겠네요. 맞아. 이 건물은 태양광, 지열, 공기순환 시스템을 도입한 진정한 친환경 정치 건축이란다. 포스터는 이 건물을 통해 정치는 더 이상 감추는 것이 아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건축으로 말했지. 그 이후로 이 유리돔은 독일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었단다. 3. 애플파크.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로 날아간 생쥐 가족. 아주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하늘에서 보였어요. 우와, 우주선 같아요? 아들 생쥐가 외쳤어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선 캠퍼스라고 부르지. 이곳은 바로 애플의 본사, 애플파크란다. 노먼 포스터가 스티브 잡스와 직접 협력해 설계했지. 2011년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직접 의뢰했단다. 그는 자연과 기술의 조화, 가장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무실을 원했어.
그래서 생긴 게 이 커다란 고리 모양의 건물이야. 총 면적은 무려 26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둘레만 해도 약 1.6km나 돼. 건물은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돼.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득하고 연 통풍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어컨 없이도 쾌적해. 오, 그리고 건물 안팎엔 9,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있대요. 맞아. 주변에는 과수원이 복원됐고 내부에는 정원, 호수, 자연 산책로도 있단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지.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닌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을 위한 영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간 곳곳엔 유리벽, 곡선, 자연광이 살아있어. 벽 하나, 책상 하나까지 모두 맞춤 설계됐지. 딸 생쥐가 조용히 말했어요. 건축도 누군가의 철학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네요. 그래, 이 건물은 잡스의 유언이자 포스터의 철학이 담긴 결정체야. 자연, 기술, 인간, 그 모든 조화를 담은 미래의 본사지. 새 건물을 모두 둘러본 생쥐 가족은 조용히 노먼 포스터의 철학을 되새겼어요. 그는 단지 멋진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메시지를 공간에 새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마무리한 생쥐 가족, 다음은 어떤 건축가를 만나게 될까요?